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약품 또는 진료제를 포함해 물품의 대체성이 높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종류를 지니고 있다는 거고, 둘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물품의 선정에서 의료진 개입의 경우가 많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무좀약을 살려고 하는데 무좀약 자체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또 약이 어떤 게 있냐면은 오리지널이 있고 제네릭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지널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저 오리지널리티하게 R&D 투자 리서치 앤 디자인,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개발을 한 약이 오리지널이에요. 이 오리지널을 약이 만약에 뭐 얀센이라든지 뭐 어떠한 대기업들에서 만들었다. 파이자 제약이나 이런 데서 하나를 생산을 했다. 자, 이러면은 이것을 똑같이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요거 약이 나온 거를 화학식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대로 카피해 버리면 똑같이 만든다는 거야. 약이 카페에서 만드는 건 쉽지만 새로운 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임상시험도 다 해야 되고 그게 다 돈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약을 개발하고 싶겠습니까? 개발해서 다 카피해서 쓰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게 있냐면은 약이라는 것을 그 첫 개발한 오리지널 약을 개발한 회사한테 특허권 같은 거를 줘요. 예, 그래서 얘네가 뭐라죠? 그 모노폴리를 하죠. 모노폴리가 뭐지? 한국어로 그 독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약을 시장을 뭐 10년, 15년 이런 식으로 독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 오리지널 약을 다른 제약회사에서 카피해서 쓰면은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겠죠. 근데 10년, 15년 뭐 이렇게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끝난 후부터는 얼마든지 카피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카피품 제품을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네릭 제품이라고 카피품이라고는 안 하고 제네릭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조금 더 발전시키는 거를 뭐 슈퍼 제네릭이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은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나마 한미제약이 조금씩 오리지널 품을 만들지만 이 친구들 거의 대부분은 제네릭 회사들이야, 한국은. 그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러한 유명한 약들은 다 해외에 독일이나 아니면은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제일 많이 만드는 게 독일이긴 한데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약품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나중에 10년, 15년이 지나서 이것이 풀렸을 때 제네릭 제품이 나왔을 때 어, 분명히 효과는 똑같단 말이야. 성분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 중에서 제네릭을 안 쓰고 굳이 오리지널 쓰고자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말을 못 하는데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은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무엇인가 더 낫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약사들 입장에서는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확실히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구매 의사 결정에서 물품의 선정에 있어 갖고 의료진 개입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아예 똑같은 성분이라도 나 이거 안 쓰겠다. 나 라미실 안 쓰겠다. 리마졸 안 쓰겠다. 라미실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매부서에서 이게 오리지널이 제네릭보다 5배 비싼데 굳이 그 저기 오리지널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리지널 쓰겠다는 의사들도 많아요. 당신들이 뭘 하냐? 환자한테 제일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냐? 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구매부서에서는 분명히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구매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의 개입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원하는 거, 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다 계산을 해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료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료진과의 특히 의사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그 제품이므로 물품이므로 제품의 질이 우선적이 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걸 살 때 이게 퀄리티가 약간 낮더라도 가격이 원체 좋으면 그것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 의료라는 것은 가격보다도 더 먼저 따는 게 기본적인 퀄리티를 따진다는 거예요. 질이라는 걸 먼저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라는 게 판정된 다음에 가격을 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많이 하다 보면 이 가격을 맞춰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힘든 점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 네 번째,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거래 가격을 통제받는다. 자, 여기서 보시면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치료 재료 및 약품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아시죠? 수가라는 건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무엇을 바르는 약을 할 때 그 약이 시장 가격으로 나오면은 10,000원이라면은 수가에서 대략 6,000원으로 국가에서 딱 맞춰버리는 거야. 그 얘기를 했었죠. 일반 의약품들 말고
처방받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수가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부 정책에서 거래 가격이 원래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적게 되는 거래 가격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준용한 환자비 뭐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구매자는 구입 가격 또는 보험 수가 및 보상 차원을 고려해서 하는 거여서 어떠한 제품 자체가 심평원에서 어느 정도 수가가 매겨져 있어 갖고 보험료로 커버가 되는 것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나머지 금액을 다 내고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있고요. 이 정부 정책에 의한 뭐 거래 가격 통제 보시면 그렇게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째, 구매 물품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더라. 일반적으로 품종은 많고 양은 적고 이런 거예요. 2, 3천 개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품종이 2, 3천 개인데 하나당 100, 10,000개씩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건 이만큼, 어떤 건 조금 어떤 거는 100개도 안 되게 구매하고 아주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을 경우에는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의 환자가 이용하는데 어떠한 약이라든지 이런 걸 샀을 때 실제로 그러한 환자가 많이, 그러니까 평균을 내서 해요. 대략 우리는 1년에 얼마 쓴다. 근데 올해는 특히나 이 환자가 안 났네. 그러면 그게 그 약은 어떻게 돼요? 폐기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폐기가 된단 말이야.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구매가 굉장히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구매 관리 환경 변화. 그래서 이제 구매 관리 특징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구매 관리 환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첫 번째, WTO의 시장 개방 압력이 의료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이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닌 국제 시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의료 시장이 국내에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아닌데 이제 그 가트라든지 이런 데서 세계 무역 자유화나 시장을 개방하고 이런 문제인데 아직까지 활발히 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지금 차원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된다. 인터넷 당연히 IT 기술의 확산으로 이 거래 자체도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해서 주고받던 거였다면은 지금은 인터넷으로 해갖고 하고 그 하는 도매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을 크게 안 만들어도 온라인상에서 다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고요. 자, 세 번째, 신의료 기술 발달과 고객의 욕구 다변화로 제품의 수명이 점차 단축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약이 하나 나왔을 때 이 약을 10년, 20년 써야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공급받고. 근데 신의료 기술이라는 거 의료법에서 배우셨죠? 새로운 이제 의료 기술이 계속 등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동차가 옛날에 모델 하나 나와서 10년 동안 울거먹었다면 지금은 나갖고 3년 정도 단위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약 같은 경우도 계속 신상품이 나오고 업그레이드된 약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구매할 때 무엇인가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약을 계약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고요. 자, 여기 또 나오는데 구매 업무 자체가 단순히 사용부에서 사용하는 물자를 조달해 주는 게 아니라 경영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 첫 단계고 이익 창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또 나왔네요. 그리고 구매 관리자는 전사적 목표나 전략에 맞춰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병원, 오늘 우리 기업이 갈 방향, 우리가 나는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 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는 발걸음 어떤 식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구매를 해서 전체적인 수익을 높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구매 담당자의 핵심 역량은 유능한 공급자를 개발한다. 자, 유능한 공급자라는 건 나한테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나한테 할 수 있는 공급자, 나한테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쟁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 경영학에서 얘기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인테그레이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안 했으면 제가 시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기업의 기본적인 전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자재가 있어요. 원자재를 갖고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리소스가 있으면 매니팩처링, 원자재를 가지고 만드는, 공장처럼 만드는 그
이게 있겠죠. 매니팩처링이 있어요. 매니팩처링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통 과정이 있겠죠. 자, 유통 과정이 있고 유통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건을 파는 과정이 있겠죠. 그렇죠? 예, 파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파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S가 있죠.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 일련의 과정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제품이 생산돼서 판매해갖고 되는 거,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가 유통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 중간에 뭐 유통기업에서 밑에 단계는 뭐예요? 매니팩처링,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있고 자원을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통. 그럼 유통기업의 윗단계는 소매점이라든지 도매점이라 해서 물건을 받는 기업이 있고 물건을 받아서 파는 가게가 있고 AS를 해주는 게 있단 말이야. 각 단계가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개 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각의 단계의 전문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약을 갖다 쓰면은 결국 병원은 판매 정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병원이 손 안 대는 건 뭐예요? 유통도 손 안 대고, 매뉴팩처링 제조도 손 안 대고, 원료도 손 안 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밑에 거가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계약을 맺을 뿐이야. 그랬으면 어떻다? 그 밑에 있는 그 우리의 그거를 이제 경영학에서는 뭐 그 후방 통합, 상방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백워드 인테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계약을 맺는데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아예 이걸 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합쳐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실강에서 더 자세히 얘기할 테고 어쨌든 간에 구매 담당자의 핵심 역량은 유능한 공급자를 개발한다. 개발한다는 건 발견한다는 거예요.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래처를 만들어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구매 개념의 변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가격이요. 무조건 싼 거 하면 좋았어.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현대적 의미의 구매는 전략적 개념으로 하는데 총체적 비용에서 토탈 코스트예요. 그래서 그저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들어왔는데 손이 더 많이 가. 쉽게 해서 만약에 더덕을 샀다. 어머니들이 더덕 아시죠, 여러분들? 더덕을 샀는데 더덕이 까져 있는 것 자체가 생더덕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에요. 왜냐면 더덕을 까는 게 힘들어요. 뭐 진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더덕을 까는 것도 하나의 비용이라. 근데 무조건 싸다고 내가 집에 사는데 나는 깔 만한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무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뒤에 그 이걸 까는 데 있어 갖고 누굴 시킨다든지 아니면 내 노력이 차라리 1,000원 더 비쌌지만 깐 걸 살 거 이런 마음이 등장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떠한 게 전통적으로는 무조건 가격만 따졌다면 지금은 총체적인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 AS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자, 그런 총체적인 비용을 따지고 지역 중심의 공급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공급지였으면 지금은 어떻게 돼?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무한이죠. 무한 경쟁 차원이고 옛날에는 일방적 거래였다면 상호 호혜적 거래라 해서 과거에는 이거 주세요. 가격 이거 주니까 주세요. 이게 물건 사고 파는 거였었다면 지금은 서로 관계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네들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서로 간에 그러니까 물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이 있고요. 부분의 경제성이라서 무조건 가격에 대한 것만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면 전사적 경제성이라는 거는 전체 일련의 과정에서의 경제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공급자 가치 극대화 추구를 해서 자, 수익하고 가치의 관점은 무엇은 차이가 있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자, 마케팅은 뭐 가치 창조를 한다라고 해요. 수익이라는 것보다 가치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해 갖고 수익은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가치를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가치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브랜드가 유명해진다든지 근데 그거는 돈이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나한테 수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든지 혹은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브랜드긴 하지만 인식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당장의 수익은 떨어지지만 아주 100년, 200년을 계약을 매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은 그것을 함으로써 뭐 무형적 가치, 뭐 유형적 가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더 커다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량적이었으면 지금은 정량적 플러스 정성적, 정량은 숫자로서 100원 싸게 샀니, 50원 싸게 샀니였다면은 지금은 100원, 50원 플러스 실제로 그거에 대한 퀄리티 아니면 이거를 구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떠한 이득을 볼 것인지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는 어떠한 이득에 대한 것을 따진다든지. 자, 단기적이라면은 장기적이다. 그래서 전통적 개념과 전략적 개념은 전 옛날 의미는 구매라는 게 단순하게 물건을 돈 주고 사고 싼 값에 똑같은 물건을 사고에 포커스가 있었다면은 현대적 의미의 구매 관점이라는 거는 장기적인 의미 결국은 뭐냐면은 긴 시간 그 전사적이라죠. 전체적인 그 흐름에 따라 갖고 기업 전체가 결국은 구매가 연결이 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형적이든지 유형적이든지 어떠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으로 변해갔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병원에 뭐 구매 절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 뭐 각 사용 부서에서 이제 물품 구매 요청서를 결제 및 제출을 해요. 자, 그래서 각 사용부에서 뭐 우리 타이레놀 얼마 사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구매 요청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결제를 하고 제출을 하겠죠. 그러면 구매 부서에서 구매 물품 시장을 조사해요. 타이레놀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싸게 있느냐. 이거 얼마 가격에 A라는 도매에서 B라는 도매에서는 어떻게 공급을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느냐. 그래서 구매 부서에서 공급업체 결정 및 계약을 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A라는 공급업체 도매상과 약품 도매상과 계약을 하자. 계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수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검수라는 게 있는데 검수는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양이 얼마인지 서로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3명이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물건을 이제 도매상도 붙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약재부서에서 보통 약재과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구매하는 부서 이렇게 해갖고 같이서 이렇게 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양이 원체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이걸 실수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냉장으로 보관이 돼서 와야 되는데 뭐 상온에 보관돼서 왔다면 이거는 사면 안 되겠죠. 이번에 독감 사태처럼 그래서 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다시 돌리던지 폐기 처분하라고 하면 우리는 못 사겠다. 알아서 처리하고 다시 제대로 된 컨디션에 있는 것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검수 과정이라 그래요. 검수 부서라 그러는데 이제 입고하고 들어오고 검수를 해요. 그래서 문제이 없나 해서 다 있다면 서로 사인해서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재무부. 그 다음에 돈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 이상이 없나 검수를 다 한 후에 물품 대금이 이상이 없을 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대금이 언제 지급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흐름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주세요 해서 이런 거를 구매 요청서를 하는데 이런 게 결제되고 제출이 되면은 구매 이제 뭐 물품 시장 조사하는데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형 병원들은. 그리고 공급 업체도 다 벌써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야. 자, 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약을 해서 야, 몇 개 해서 우리가 주 거래 대상이 있고 또 작은 게 있잖아요. 어떤 약들은 주거래 대상에서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약이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검수를 해요.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검수하고 검사하고서 오케이 이상 없다. 그러면 딱 사인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거. 이건 어디서 재무부서에서 해서 이 물품이 어디로 들어가? 공급실로 들어가요.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 말했죠. 중앙공급실. 공급실로 들어가면 그 공급실에서 물건을 이제 분출하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약 같은 경우는 약재과에서 보통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작은 병원들은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공급실에서 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게 되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계약 방법별 뭐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이름만 아시면 돼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일반 경쟁 계약과 지명 경쟁 계약과 수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장단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 경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오픈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이런 걸 이러한 업체하고 할 건데 우리한테 경쟁 붙여라면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가장 우리한테 맞는 업체를 고르면 되겠죠. 이게 일반 경쟁이에요. 일반한테 다 오픈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장점 같은 경우는 업자 간 경쟁을 유발해서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우리가 큰 병원이면 우리하고 경쟁이 많이 붙겠죠. 도매상들이 이제 공급업체들이. 단점은 뭐라 하면은 만약에 얘네가 굉장히 저렴한 값에 써냈는데 이게
계약만 따려고 그러고 막상 계약해 보니까 되게 일도 느리고 막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믿을 수가 없는 퀄리티를 믿을 수 없을까? 이러한 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지명 경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매출액 얼마에서 어느 정도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경쟁 지명 경쟁 그러면은 입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를 들어가려는데 일반 경쟁은 뭐 아무나 다 지원해라. 거기서 우리 그냥 동일하게 경쟁에서 뽑겠다가 일반 경쟁이면 지명 경쟁은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을 제한을 둔다든지 전공을 제한을 둔다는 어떠한 제한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불성실한 거래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고 절차의 간소화로 경비 절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축소를 시켜주니까 아무나 막 다 일명 막 개나 소나 다 못 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업체들 간의 담합성이 있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업체들 간의 담합성이라는 거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그 지명 경쟁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한정돼 있겠죠. 그러면 뻔해요. 다들 알아 서로.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요. 야, 우리가 지난번에 먹었으니까 이건 니네가 먹어. 대신 다음 건 우리한테 줘. 이런 식으로 뒤에서 담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건설 회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서로 하면은 서로 제살 깎아 먹기잖아요. 그렇죠. 막 현대하고 뭐 삼성물산하고 막 이러면은 서로 싼 값에 내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니까 무언의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건은 우리도 하지만 쇼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할 거니까 니네들이 가져가. 이렇게 해갖고 적당한 가격에 뭐 현대가 가져간다든지 대신 다음에는 니네가 양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명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수의 경쟁이라는 건 쉽게 해서 내가 지목한 사람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아주 간편하고 인력 비용이 절감되죠. 내가 왜냐? 근데 지목한다는 거는 이 업체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지목하는 걸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의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부에서 짜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입사에 관련된 얘기로 하자면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의 그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의 계약이에요. 수의 경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교 선생님을 뽑는다고 일반 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명 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보통은 우리 과 출신 그 학생들 중에서 성실했었고 뭐 이런 친구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과사에서 조교 선생님으로 일해줄 수 있느냐? 수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을 그 조교 선생님들을 2년 동안 최소 봤으니까. 그래서 김새별 조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3 때 우리 학교 처음 이걸로 왔을 때부터 제가 봤던 친구예요. 되게 오래됐죠. 예.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막 교복 입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한참 언니긴 한데, 예, 언니고 누나죠. 그런데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쭉 봐서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단 말이야. 자, 이런 거를 수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대신 뭐가 있어요? 그냥 정으로 하다 보니까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짜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외자 구매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외자 구매는 FOB 이거 다 넘어갈게요. 지금은 무역에 쓰는 이 외자 구매 CPT, CIF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안 합니다. 외자 구매 옛날에 그 시험에도 내고 그랬는데 요건 내지 않고 구매 응대 기술 필요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구매의 발전 달게 해서 수의 계약 얘기를 했었고, 자, 입찰이라는 거는 아까서 했었는데 경쟁을 완전히 일반 경쟁 여기 앞에서 했었던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기 뭐였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일반 경쟁이냐 아니면 지명 경쟁이냐 이런 거를 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은 매매행위나 등에서 쭉 되어 있는 거 앞에 거 잘 얘기하시면 되고, 전자구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되고, 전자상거래 똑같고요. 웹 기반. 전자상거래나 이제 웹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신뢰도의 문제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는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구매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뒷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오늘 두 강을 통해서 한 게 구매 관리, 원래 굉장히 길죠. 구매 관리도 얘기하려면.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얘기했고, 자, 구매 관리라는 거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했었던 어떠한 병원에서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계약이라든지 수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당연히 아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병원의 구매 과정의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구매 뭐죠? 이거 하는 게 아니죠. 구매 관리는 전통적 개념의 구매 관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제 구매 관리에 관련된 거는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재고 자산 관리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에 봅시다.